이 방울복랑은 제가 이천 시민다육에서 6,000원에 구입한 방울복랑이에요. 제가 이천 시민다육 언박싱을 할 때 이 아이 소개를 신품종의 방울복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그 뒤로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신품종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계절금 방울복랑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금이 잘 발현되는 방울복랑을 어떤 분들은 신품종이라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방울복랑, 이게 계절금인 거예요. 계절금은 보통 우리가 금이 생기는 거, 금줄은 가루금줄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냥 어쨌건 이 계절금이라는 거하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라지는 걸 계절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절금 방울복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품종이 뭐 만들어졌냐 하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제가 분갈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큰 포트는 너무 무거워서 제가 분갈이를 잘 안 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는, 이 포트가 보통 큰 포트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다육이여서 제가 요거를 아버지한테 보내드리려고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분갈이 스타일도 아주 다르답니다. 화분을 선택하는 스타일도 달라지죠. 저희 아버지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베란다 저처럼 거리대 무게를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거워서 플라스틱 화분을 그대로 쓰는데,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예쁜 화분에 심어서 보내다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보낼 겁니다. 저한테는 이 방울복랑이 참 어려운 다육이에요. 저는 지금 이 아이를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거를 보내가지고 참 저한테 컴플렉스인 다육이에요. 자, 이 화분은요, 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한 그 화분이에요. 자, 이 화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가 종이컵으로 비교해도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빨간 포트로 해도 이렇게 커요. 근데 요거 제가 3,000원에 구입해서 요거 안에 구멍 뽕 뚫었죠. 원래 화병으로 나왔던 건데요. 타일 홀소, 그 유리 타일 홀소라고 하는 그 전동 드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뚫었답니다. 우선은 화분 자체가 저는 무겁기 때문에요. 배수층으로 휴가토를 좀 많이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깔망을 좀 깔고요. 깊으니까 이거 깔망 맞추기도 힘드네요. 깔망 깔고 휴가토를 좀 많이 낼 거예요. 휴가토는 난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가벼운 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수층으로 많이 써요. 저는 무게 줄이는 게 가장 큰 그 일이기 때문에 휴가토를 좀 많이 쓰고요. 자, 휴가토 다음으로 제가 바크는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과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민한 그런 다육이들은 제가 바크를 잘 안 써요. 바크가 상대적으로 물기를 좀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거 지금 하도 그 휴가토 배수층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제가 바크를 조금만 깔았습니다. 제가 가벼운 화분에 심어드려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화분 크기는. 어머니가 화분 무게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목대가 요러니까 지금 제가 배양토 섞고 있습니다. 배양토는 보통 마사와 상토를 3대 7의 비율로 섞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바크도 들어가 있고 무게를 줄이려고 휴가토도 넣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만의 그냥 방법으로 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지금 배양토를 쓰고 있습니다. 덩치가 워낙에 제 입장에서는 큰 다육이라서 불편하네요. 잠시만요. 네, 애시당초 화분으로 나오지 않은 이런 화병 같은 거는 이렇게 참 입구가 좁아서 분갈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얘가 올 여름을 잘 넘겨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아이고, 모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꾸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네요. 자, 제가 어느 정도 좀 더 채웠더니 흔들거림이 덜하네요. 지금 마감토로 마사 올려주고 있습니다. 가는 마사.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물 분무를 이렇게 흙 쪽 위에다가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물을 뿜뿜이를 해줘? 근데 이거 물을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사랑 흙이 상면에 있는 흙이 조금 이렇게 좀 고정이 되라고, 악교 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가는 마사에 붙어 있는 소량의 흙들이 서로 붙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건조해지면 또 다 흩날리지만은,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고정하는 데 도움 되라고 물 뿜뿜이 해줍니다. 자, 다음은 백봉 분갈이입니다. 이 백봉은 제가 엑스플랜트 베트라 로또다육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두에 2,000원씩 해가지고 제가 9두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 제가 적심을 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예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페트병에 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백봉 물든 걸 보시고 갖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요거 3개 분갈이 해서 저희 어머니 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페트병에 키워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대로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싫으시대요. 저랑 환경이 다르니까 굳이 가벼운 페트병에 화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쁜 화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이 백봉 3개는 제가 이 화분에 심을 거예요. 이 화분은요, 제가 다이소 다용도 바스켓으로 나와 있는 이 5,000원짜리 이 바스켓을 타일홀소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큰 화분처럼 만들었답니다. 우선 여기에다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하다 보니 휴가토가 떨어져서 휴가토를 가지러 갔습니다. 휴가토는 제가 이렇게 큰 우유 페트병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손잡이를 살려서 주둥이만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이렇게 보관 용기를 쓰는데 참 편리하고 좋네요. 자, 휴가토를 좀 많이 부어줄 겁니다. 화분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저 휴가토를 좀 많이 씁니다. 휴가토를 쓰고 여기에도 제가 바크를 또 좀 깔아주겠습니다. 백봉 3개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백봉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여서 제가 이게 지금 뿌리 내린 상태를 봤는데요. 지금 실뿌리가 내려오면서 적응을 잘했어요. 요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싹 힘이 들어가면서 퍼진 거는 뿌리 반응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지금 잘 심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드리려고 했더니 이 화분이 안 예쁘다고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여기다가 백봉이 목대가 이렇게 있어서 잘 키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합식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막 도망가서 딴 데가 있고 막 머리가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뿌리가 아직 많지 않아서 상황이 3개를 이렇게, 사실은 구멍을 뚫는 방법은 저처럼 막 거창하게 막 그런 장비를 가지고 뚫지 않아도 돼요. 뭘로 해도 되냐면 망치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저처럼 겁이 많아서 망치 이렇게 못 하시고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금이 살짝 샥 가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포기했거든요. 화분이 워낙에 크니까 이렇게 키워주고 마감으로 가는 마사를 이제 올려줄게요.
분갈이도 마쳤습니다. 백봉을 3개를 합식을 했고요. 공간이 좀 비어서 제가 섭섭해서 여기다 루비를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루비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요 루비는 제가 이렇게 빨간 여기 딸기밭 달아예요. 이게 여기다 밭대기처럼 키워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뽑아서 쓰는데, 얘는 지금 제가 물구멍을 만들지 않았는데 루비는 워낙에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도 목말라 하는 아이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백봉 분갈이 마쳤고, 레티지아 분갈이, 그리고 여기 방울복랑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